서울 여의도 2025년 5월 15일 오후 3시 15분. 대한퓨처에너지그룹 본사 38층의 이사회실은 유리벽 너머로 한강이 반짝였지만 방 안은 수만 번 제대로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했다. 커다란 디지털 시계가 분주하게 초침을 떨며 시간을 깎아먹고 있었다. 싱가포르 투자단의 항공편은 오후 6시 50분, 잔여 시간은 3시간 남짓. 700억 원 규모의 1차 투자 계약,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거래였다. CEO 강민호는 단정한 네이비 수트의 단추를 한 번 더 여미고 통역사에게 마지막 확인의 시선을 보냈다. 통역사 박소연은 지난 사흘 밤을 꼬박 세우며 900쪽이 넘는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를 머릿속에 새겼다. 법률 용어, 금융 파생 상품, PPA 구조, 환해지 메커니즘까지 커피와 형광펜으로 버틴 흔적이 양볼의 핏줄처럼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일어서려던 찰나 손끝에서 마이크가 미끄러지고 세상이 갑자기 기울더니 입술이 떨리고 말이 달라붙었다. 소연 씨, 재빨리 다가간 비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소연의 오른손이 떨어지고 얼굴 한쪽이 내려앉았다. 누군가가 119를 2번 외쳤고 회의실은 금세 의자 끌리는 소리와 휴대폰 진동음으로 뒤섞였다. 구급대가 오기까지 7분. 그 사이 한쪽 벽면 모니터는 회의 자료 첫 페이지에서 넘어가지 못한 채 대기 중이었다. 부사장 박진국은 차가운 눈으로 시계를 쳐다봤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외부 통역을 2명은 섭외했어야죠. 그는 절반 혀를 차듯 쏘아붙였다. 지금 대안을 찾지 않으면 투자단은 시간상 회의 종료를 요구할 겁니다. 강민호는 사람들을 향해 손바닥을 들어올렸다. 모두 진정하시죠. 외부 네트워크에 연락을 돌려주세요. 법률, 금융 이중 전문 통역 조건입니다.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그때 문이 한번 가볍게 두드려졌다. 비서팀장 김지우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사장님, 잠시만요. 로비에서 올라온 분이 있는데. 지금 누굴 만날 시간이. 문이 열리고 작은 그림자가 회의실의 빗속으로 들어왔다. 하얀 셔츠에 네이비색 플리츠 스커트, 어깨에 작은 책가방을 맨 소녀였다. 머리는 낮게 묶은 포니테일,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했다. 실례합니다. 소녀가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이 건물 보안팀 한지훈님의 딸, 하나나입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가 웃음인지 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고 박진국은 대놓고 코웃음을 쳤다. 여기가 학예회 무대는 아닙니다. 어린이는 보호자랑. 하나는 몸을 조금 돌려 외국인들을 향했다. 안녕하세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그리고 아랍어로 기본 수준 이상의 통역이 가능합니다. 기술, 금융 용어는 제한적으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싱가포르 대표단장 리처드 탄이 흥미로움 섞인 눈썹을 올렸다. 그는 영어로 가볍게 던졌다. We are short on time. If you can bridge the basics, we can at least proceed with the overview. 하나는 바로 받아쳤다. Understood. I can provide accurate consecutive interpretation. For legal clauses, I'll request brief pauses to ensure precision. 중국계 부대표린이 표정 없이 만다린으로 물었다. 合同的汇率风险和不可抗力条款，你理解吗？ 계약의 환율 위험과 불가항력 조항, 이해하나요? 하나는 지체 없이 만다린으로 답했다. 理解。我需要看具体条款的措辞，但一般情况下，汇率风险应通过对冲或双方分担。 이해합니다. 구체 문구를 봐야 하지만 통상 환율 위험은 해지나 쌍방 분담으로 처리합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잠시 가라앉았다. 일본계 컨설턴트 사토가 시험 삼아 던졌다. では、設備稼働率と劣化係数の説明は 설비 가동률과 열화 계수 설명은? 初年度の劣化率過程が重要です。パネルの性能低下を年率で見積もり、LCOEに反映します。 하나의 일본어는 자연스러웠고 용어는 정확했다. 박진국의 얼굴에서 비아냥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강민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책상을 비우고 마이크를 연결해요.
자료는 페이지 1부터. 하나씨, 괜찮겠습니까? 네, 다만 긴 문장은 끊어 말씀해 주세요. 용어는 제가 확인하며 번역하겠습니다. 119 요원이 박소연을 들것에 싣고 나가자 덩그러니 빈 통역 자리로 하나가 들어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자신의 키에 맞게 내린 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다. 오른손 엄지로 왼손 약지를 살짝 눌렀다. 손끝의 작은 통증이 머릿속의 소음을 정리해 주었다. 첫 슬라이드가 넘어갔다. 강민호가 천천히 시작했다. 우리는 충청의 전락원에 분산된 180메가와트급 태양광 프로젝트의 1단계 파이낸싱과 EPC 계약 구조를 제안드립니다. 하나는 영어로 매끄럽게 옮겼다. We propose the financing and EPC structure for a 180 megawatts distributed solar project across Chungcheong and Jeolla provinces as Phase 1. 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토가 노트북에 메모를 했다.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 둘째, 셋째 슬라이드가 자연스레 이어졌다. 하나는 발표가 한 문단씩 끝날 때마다 핵심 용어를 정리했다. LCOE, 개량화된 균등화 발전 비용, 넷 프레전트 배류, 수년제 가치, DSCR, 부채 상환 비율. 그녀의 목소리는 애매한 흔들림 없이 담백했다. 외국인들의 시선이 의심에서 평가로, 평가에서 신뢰로 미세하게 각도를 바꾸는 게 보였다. 그러나 공기 중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다. 박진국은 팔짱을 꼬고 강민호와 하나 사이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아슬하게 흔들었다. 그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는 벼랑 끝이라는 현실을 상기시켰다. 싱가포르 측 수행비서가 시간을 적어둔 포스트잇을 탄에게 내밀었다. 거기엔 작게 16시 20분이라고 쓰여 있었다. 절반이 채 남지 않았다. 발표가 부지런히 20분을 달렸을 때 린이 손을 들었다. 환해지 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합니까? 최근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고정 스프레드로 가정하는지요? 하나는 강민호를 잠깐 바라본 뒤 영문으로 정갈하게 전달했다. 강민호의 대답은 간명했다. 현재 시나리오는 50분담, 변동 구간에서 상한 외 하한 밴드 설정입니다. 필요시 캡을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 흘러든 미세한 안도의 숨 하나는 그 틈에 용어 주석을 재빨리 덧붙였다. 캡은 환해지 비용 상한 설정을 의미합니다. 회의의 톱니들이 맞물리기 시작했다. 강민호의 문장은 점점 일정한 리듬을 탔고 하나는 그 리듬에 정확히 답가를 보냈다. 자료는 금융구조를 넘어 리스크 할당에 접어들었다. 방안의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다. 리스크는 언제나 협상의 칼날이었다. 불가항력 조항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사토가 물었다. 하나는 질문을 반복 번역한 뒤 자신도 모르게 눈을 한번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아침에 대기실에서 훑어본 부속합에서 비의 표기를 떠올렸다. 아주 작은, 그러나 이상한 문구가 머리 한켠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질문과 답의 주고받음이 끊기지 않아야 했다. 그녀는 호흡을 고르고 대답을 중개했다. 그때 박진국이 낮게,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중얼거렸다. 아무리 잘해도 아이는 아이다. 그의 옆에 앉은 재무담당 상무는 서류를 뒤적이며 고개를 숙였다. 문장에 대한 동의인지 혹은 책임 회피인지 표정으로는 읽을 수 없었다. 하나는 그 말이 깃바퀴에 박히는 것을 느꼈다. 가슴 안쪽이 한번 가볍게 조여왔다. 그녀는 시선을 슬쩍 바깥 유리창으로 넘겼다. 한강 위 햇살이 움직이는 배에 흰 포마를 칠해놓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아침에 했던 말이 문장처럼 떠올랐다. 길게 말하려 하지 마, 정확하게.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는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만 불가항력 조항의 문구를 잠깐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영어로 정중하게 묻자 타는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보였다. Of course. 두꺼운 합의서가 그녀 앞에 놓였다. 페이지를 넘기자 종이가 서로를 긁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47쪽, 그리고 각주. 그녀는 각주를 유난히 천천히 읽었다. 아주 사소한 단어 하나가 눈에 걸렸다.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urrency conversion charges.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일체를 특정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듯한 암시. 그녀는 한 번 더 심호흡했다. 지금은 아니다. 이건 이부작의 질문이 될 것이다. 시간은 3시 58분을 지나고 있었다. 회의실의 사람들이 모두 시계를 한 번씩 훔쳐봤다. 지금, 여기서 이 리듬을 끊지 말아야 한다. 하나는 목소리를 잔잔한 수역처럼 유지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리고 눈빛 하나까지도. 강민호가 마지막 페이지에 서론을 덮으며 말했을 때 방안은 처음으로 음악이 멈춘 뒤에 여운처럼 고요해졌다. 세부 조건은 다음 세션에서 논의하시죠. 오늘은 구조와 방향에 합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내용을 영어와 일본어로 깔끔히 전달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다. 비서팀장이 유리컵에 물을 따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투명한 물결이 컵벽을 한번 부딪히고 원을 그렸다. 좋습니다. 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음 세션은 30분 후로 합시다. 공항으로 출발해야 하니까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줄의 사람들 움직임이 만들어졌다. 누군가는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에게 포효했고 누군가는 프린터로 달려갔다. 박진국은 마지막으로 하나를 흘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나갔다. 강민호만이 잠시 자리를 지켰다. 그는 조용히 하나에게 다가와 짧게 말했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낯빛은 침착했지만 심장은 북처럼 두드렸다. 문이 닫히고 방안이 비자 유리벽 너머로 햇빛이 한 발 더 들어왔다. 그녀는 빈 의자 하나를 바라봤다. 박소연이 앉았던 자리. 책장이 아직 조금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찰나.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합의서의 특정 페이지에 다시 올렸다. 활자들이 작은 파도처럼 몰려왔다. Including but not limited to라는 문구가 마치 누군가의 숨겨둔 칼날처럼 문장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 칼날의 냉기를 느꼈다. 다음 라운드에서 그것이 검이 될지, 방패가 될지 아직은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이 방의 공기 속에 새겨졌다. 그리고 시계는 계속해서 앞으로만 간다. 회의는 30분의 휴식에 들어갔다. 싱가포르 대표단은 회사에서 마련한 접견실로 이동했고 대한퓨처에너지그룹 측 임원들은 각자 부서로 흩어져 다음 협상 라운드 준비에 나섰다. 하나는 여전히 38층 회의실의 한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목을 가볍게 풀고 앞에 놓인 합의서 B를 다시 펼쳤다. 페이지 47. 각주 3화가 눈에 들어온 문구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urrency conversion charges.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을 특정 당사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함에. 그 특정 당사자가 누군지 이 문장만으로는 불분명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강민호가 들어왔다. 그는 손에 머그잔을 들고 있었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하나 앞에 앉았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뭔가 있었습니까? 하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서 부속비에 불가항력 조항 각주에 이상한 문구가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을 특정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강민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 그건 우리 쪽에 불리한 조건입니까? 네. 특히 원화 환율이 최근처럼 불안정할 때는 위험이 큽니다. 법률팀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11살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계약서 속 단어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류를 접으며 말했다. 좋아요. 다음 세션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짚겠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이런 걸 발견하다니 대단하군요. 그가 나가자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기침을 했다. 부사장 박진국이었다. 그는 느릿하게 걸어와 하나 앞에 섰다. 너 아버지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지? 네, 보안팀 직원입니다. 하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렇지. 그런데 말이다. 회사 일은 어른들이 하는 거야. 오늘 내가 한 건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는 서류철을 꾹 눌러 들고 나갔다. 목소리에는 은근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2라운드 회의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계약 세부 조건과 리스크 배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하나는 강민호 옆에서 모든 발언을 순차 통역으로 옮겼다. 리스크 항목마다 후 베어즈 더 코스트라는 질문이 반복됐고 하나는 그때마다 정확하게 용어를 전달했다. 외국 측 대표들은 환율 리스크와 설비 성능 보증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민호가 준비한 질문을 던졌다. 불가항력 조항 각주 3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커런시 컨버전 차어지즈 부분 의료. 하나는 그의 말을 영어로 옮겼다. 순간 싱가포르 측의 린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준비된 듯 데트 클로즈 이즈 스탠다드 인 아워 프리비어스 컨트랙츠라고 답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한 어조였지만 하나는 그 안에 스며든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다. 마치 이건 늘 이렇게 해왔으니 문제 삼지 말라는 경고 같았다. 강민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환율 변동은 쌍방이 분담해야 합니다. 하나가 이를 또렷하게 전달하자 회의실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재무담당 상무가 강민호 쪽을 흘끗 보았다. 분명 회사 내부에서도 이 조항에 대한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듯했다. 결국 이 항목은 추가 논의로 남겨진 채 회의는 마무리됐다. 싱가포르 측은 다음 방문 일정을 약속하며 공항으로 향했고 회사 측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강민호는 하나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 감사의 시선 뒤에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날 저녁 하나는 아버지 한지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 동작구의 오래된 아파트 8층. 엘리베이터는 간헐적으로 덜컹거렸고 현관문은 오래된 도어락 소리를 냈다. 어머니 김미경은 식탁에 김치찌개를 올리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 될 줄 알았다. 오늘 뉴스에 내 얼굴이 나왔다더라.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했니? 아직은. 그냥 신기하다고만 했어요. 하나는 수저를 들며 웃어 보였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길게 가지 못했다. 아버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잠시 굳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 번호로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잠시 후 아버지가 돌아와 앉았다. 표정이 무거웠다. 하나야, 혹시 오늘 회의에서 내가 뭔가를 지적했니? 네. 불가항력 조항 각주에서 환율 변동 비용에 관한 부분이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게 말했다. 그건 예전 내가 수사하던 사건에서도 비슷한 수법이었어. 겉으로는 법률 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특정 집단의 이익이 돌아가게 만드는 장치지.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 혹시... 지우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나 예전에 금융범 죄수사국에서 일했어. 2018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오가던 자금 세탁 조직을 추적하다가 정보가 새어나가 동료들이 공격당했지. 그때부터 이름을 바꾸고 이곳에서 일했어. 하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머릿속에서 오늘 회의실에서 느꼈던 미묘한 긴장감과 린의 가늘어진 눈매가 겹쳤다. 그럼 오늘 제가 말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깔린 경계심은 숨기지 못했다. 그들은 계약 한 줄, 숫자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도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식사 후 집안은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밤 9시 45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소리가 2번 반복됐다. 어머니가 문으로 가려 하자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도어 스코프를 들여다보았다. 문 앞에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물었다. 저는 이재경입니다. 하나나 양과 관련해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되물었다. 어떤 일로 오셨죠? 저는 희연망 재단의 대표입니다.
저희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미성년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하나 양이 한 일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도어락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결국 문을 열었다. 남자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초여름답게 묵직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속에는 한강 쪽에서 불어오는 습기가 묻어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앉은 하나는 방금 전 문을 열고 들어온 이재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깔끔하게 달인 회색 수트에 얇은 검은색 타이를 맨 나이 50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먼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이재경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희연망 재단의 대표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양이 보여준 언어 능력과 계약서의 석력은 이미 여러 매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아버지 한지훈을 바라봤다. 그만큼 위험해졌습니다. 어머니 김미경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칭찬 좀 받은 게 위험하다는 건가요? 이재경은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천천히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하나 양이 지적한 불가항력 조항, 그리고 환율 변동 비용에 관한 각주. 그 부분은 단순한 계약서 문구가 아닙니다. 국제금융범죄 조직이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이익을 특정 방향으로 흐르게 할 때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번 거래에 개입한 세력 중 일부가 2018년에 한지훈 씨께서 추적하던 바로 그 조직과 연결돼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당신, 그 사건을 어떻게 압니까? 희연망 재단은 교육, 아동 인권뿐 아니라 공익 제보자 보호 활동도 합니다. 금융범죄 관련 내부 고발자들과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죠. 하나 양이 오늘 한 발언은 그들의 계획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그들은 이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는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꼬았다. 머릿속에는 낮에 박진국 부사장이 던진 말, 린이 눈을 가늘게 뜨던 순간, 그리고 합의서의 그 문구가 다시 맴돌았다. 그럼 저 때문에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재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 양이 원한다면 저희가 보호와 동시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곧장 반대했다. 훈련이라니요? 우리 애는 아직 11살이에요. 그런 건 어른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은 이미 어른들의 영역과 아이의 영역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훈련이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기본적인 정보 분석 능력, 언어 능력을 활용한 신문 및 대화 기술, 온라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위기 상황 대처, 그리고 최소한의 자기 방어입니다. 저희는 아이의 안전과 학업을 우선하며 모든 훈련은 심리 전문가의 감독 아래 진행됩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시선을 번갈아 보았다. 머릿속에서 낮의 회의 장면과 계약서 문구가 떠오르면서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먼저 스쳤다. 아빠, 엄마, 저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하나야, 내가 뭘 감당하게 될지 알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낮에 느꼈어요. 제가 몰랐다면 그 문구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피해를 입겠죠.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싫어요. 아버지는 딸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모든 과정에 내가 같이 한다. 동의하나? 이재경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일정 조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서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벽을 스쳐 지나갔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하루가 빠르게 되감기듯 지나갔다. 회의실의 긴장감, 외국인들의 시선,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새로운 출발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학교에 가기 전 아버지와 함께 재단의 사무실로 향했다. 여의도에 있는 희연망 재단 건물은 15층짜리 현대식 건물로 외벽은 은빛 유리로 빛나고 있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자 내부는 마치 작은 컨트롤 센터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모니터에는 뉴스 채널과 데이터 분석 화면이 번갈아 나오고 있었다. 이재경이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가볍게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를 안내하며 몇 명의 핵심 인물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심리 상담사 김선희였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그녀는 모든 과정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탐사보도 기자 최동현. 그는 지난 15년간 금융범죄와 정치비리를 파헤친 경력이 있었다. 내 언어 능력은 무기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무기는 쓰는 법을 알아야 해라는 그의 말은 묵직하게 들렸다. 세 번째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서윤아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차분한 말투의 그녀는 온라인에서 안전하다는 건 착각이야. 우리는 그 착각을 깨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울 거야 라고 했다. 오전에 오리엔테이션이 끝나자 하나는 재단 내 작은 도서관에서 계약서 해석과 국제법 관련 기본 자료를 받았다. 책장은 각국의 법률 서적과 금융 자료로 가득했다. 한쪽 구석에는 과거 사례 파일들이 정리돼 있었는데 표지에는 익명 처리된 사건명과 연도가 적혀 있었다. 점심 무렵 아버지와 함께 재단을 나서며 하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왜 하는지를 잊지 않는 거다. 이유가 분명하면 길은 보인다. 그날 오후 학교에 갔을 때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이야기가 퍼져 있었다. 몇몇은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몇몇은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쉬는 시간, 반 친구 민지가 다가와 물었다. 진짜로 7개 국어 할 줄 알아? 뉴스에 나온 거 다 사실이야? 하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민지가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다. 하나는 창밖을 보았다. 멀리서 여의도의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곳 어딘가에서 자신이 앞으로 맞서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녀는 느꼈다. 그리고 그 일은 단순히 언어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나 양, 오늘 재단에서 즐거웠나? 내가 발을 들인 그 세계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야. 하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지만 곧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누구세요? 곧 알게 될 거다. 통화는 끊겼다. 손에 땀이 맺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도 불안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심이 피어올랐다. 그 결심이 앞으로 그녀를 어디로 이끌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도로는 한산해졌지만 하나의 머릿속은 쉴 틈이 없었다.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는 김이 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숟가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낮에 받은 전화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울렸다. 내가 발을 들인 그 세계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야.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경고와 위협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한지우는 묵묵히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하나야,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재단에서 이상한 사람을 본 건 아니고?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잠시 머무시다가 결국 말했다. 아빠, 집에 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고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쁜 뉘앙스였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확히 뭐라고 했지? 제가 발을 들인 세계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고. 어머니 김미경이 놀라서 수저를 내려놓았다. 이게 무슨, 우리 그냥 이 일에서 손 떼면 안 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이가 위험하면.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이미 시작된 일이야. 우리가 손을 뗀다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준비 없이 물러서면 더 위험해진다. 그날 밤 아버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USB와 몇 장의 낡은 사진, 그리고 잘 접힌 문서 몇 개가 있었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다. 각 폴더에는 연도와 지역명이 적혀 있었다. 2018년 내가 쫓던 사건의 기록이야.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그때 상대하던 조직은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치, 기업, 심지어 교육계까지 손을 뻗었지. 해외 자금을 합법적인 계약서와 투자 프로젝트로 세탁하고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했다. 하나는 화면 속 자료들을 바라보았다. 복잡한 금융 흐름도 외국 법인 명세서, 다국어로 쓰인 계약서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그 안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류상호. 이 사람, 누구예요? 그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겉으로는 교육 컨설팅 기업의 대표지만 실제로는 해외 자본을 국내 교육 시스템에 침투시키는 일을 해왔다. 교과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장학재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차세대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지. 아버지의 설명은 하나에게 낯설고 무겁게 다가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어제 회의에서 느꼈던 불안감과 맞물렸다. 그럼 제가 본 그 조항도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맞다. 그건 돈의 흐름을 바꾸는 동시에 정책과 제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다. 내가 그걸 건드렸으니 그들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 그 순간 거실 불빛이 한번 깜빡였다. 전등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다. 아버지는 즉시 창가로 가서 바깥을 살폈다. 골목 건너편 가로등 밑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미경, 커튼 내려. 아버지가 짧게 말했다. 어머니는 곧장 창문을 가렸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하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전에 이재경과 통화를 했다. 우리 집 주변을 감시하는 기척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이미 CCTV와 근처 차량 이동 내역을 확인 중입니다. 이재경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오늘 저녁 하나 양을 위한 심화 교육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안팀이 귀가를 동행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하나는 친구들의 시선과 질문에 시달렸다. 어떤 친구는 부러움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몇몇은 의심 섞인 말투로 물었다. 진짜 뉴스에 나온 것처럼 대단한 거야? 그냥 운 좋은 거 아니야? 그때마다 하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이 점점 커져갔다. 방과 후 재단 건물로 향한 하나는 전날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로비에 경비 인원이 늘었고 출입증 검사 절차가 더 엄격해졌다. 이재경은 그녀를 바로 9층 훈련실로 안내했다. 오늘의 첫 강의는 최동현 기자가 맡았다. 그는 거대한 화면에 계약서 한 장을 띄웠다. 이건 2016년에 있었던 동남아 전력개발 프로젝트의 실제 계약서입니다. 언뜻 보면 완벽한 구조지만 세 번째 페이지 각주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죠. 하나는 화면 속 문구를 읽고 곧바로 손을 들었다. 이거 환율 변동 위험을 특정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건 아닌가요? 최동현이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걸 발견한 건 실제로 한 외국계 변호사였지만 이미 계약은 체결된 뒤였죠. 이 문구 하나로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서유나의 보안 교육이었다. 그녀는 하나에게 노트북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메일, 메신저, SNS, 내 정보는 이미 여러 경로로 노출됐어. 우린 그걸 최소화해야 해.
그녀는 VPN 설정, 2단계 인증, 피싱 메일 식별법을 차례로 가르쳤다. 하나는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았지만 빠르게 적응했다. 훈련이 끝난 후 이재경은 하나를 따로 불렀다. 하나양, 아버지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 중 하나가 이번 계약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류상우, 들어본 적 있죠?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아빠한테 들었어요. 그는 이번 싱가포르 측과도 오래된 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간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과도 빈번히 접촉했죠. 목표는 분명합니다. 차세대 교육 시스템에 외부 이해관계를 심는 것. 그날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 재단 보안팀 차량이 하나와 아버지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다. 그러나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다. 번호판은 전날 봤던 것과 같았다. 차량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분명 하나 쪽을 향해 있었다. 아버지는 하나를 먼저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창문을 내렸다.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러 왔습니다. 한 선생.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세상은 넓고 길은 많죠. 언제 또 마주칠지 누가 압니까?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창문을 닫았다. 차량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하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려다봤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린 나뭇잎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간다. 이 결심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도를 불러올지 하나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발은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놓여 있었다. 5월 21일 오후 희연망 재단의 9층 대회의실. 창문 밖으로는 한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실내 공기는 묵직했다. 하나는 오늘이 평범한 훈련이 아니라는 걸 감지했다. 이재경은 회의실 앞쪽에 서서 3명의 인물을 소개했다. 오늘부터 하나양의 보호와 교육을 전담할 팀을 구성했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첫 번째는 심리 전문가 김선희였다.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그녀는 내가 배우는 것, 겪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역할이야 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탐사보도 기자 최동현. 그는 헌옷처럼 편한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언어 능력은 내 장점이지만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 세상엔 사실을 덮으려는 자들이 훨씬 많아. 마지막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 서윤아였다. 길게 묶은 머리와 단정한 블랙 재킷 차림. 그녀는 짧게 말했다. 내 정보는 이미 여러 경로로 노출돼 있어. 그걸 막는 법부터 배워야 해. 오전에는 심리 안정 훈련이 진행됐다. 김선희는 하나에게 간단한 호흡법과 집중 훈련을 가르쳤다. 긴장되는 순간 내 심장이 빨라질 거야. 그럴 땐 숨을 3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가 서 있는 장소를 눈으로 천천히 훑어. 공간을 인식하는 게 우선이야. 점심 후 최동현이 하나에게 실제 사건 자료를 보여줬다. 이건 2019년 인도네시아 전력 인프라 계약 사건이야. 언뜻 보기엔 정상적인 계약이지만 자금 흐름을 보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도록 설계돼 있지. 그는 화면의 각주를 확대했다. 거기엔 미묘하게 해석될 수 있는 환율 조정 조항이 있었다. 하나는 곧바로 이해했다. 이거 우리가 회의에서 봤던 문구랑 거의 같아요. 맞아.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뜻이지. 오후 늦게 서윤아의 보안 교육이 시작됐다. 그녀는 하나에게 가상의 이메일 계정을 주고 의도적으로 피싱 메일을 보냈다. 열어봐. 하나는 제목을 읽었다. 장학금 수령을 위한 서류 확인. 발신자는 믿을 만한 교육기관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도메인 주소가 미묘하게 달랐다. 이거 가짜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대부분은 여기서 속아 넘어가.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걸 열면 너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 있어. 훈련이 끝나갈 무렵 이재경이 갑자기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단호했다.
방금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 양이 지적한 불가항력 조항. 그걸 다시 포함한 수정안이 오늘 새벽 싱가포르 측에서 보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문서가 대한퓨처에너지그룹 내부 전산망을 통해 유출됐다는 겁니다. 최동현이 곧바로 물었다. 내부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내부자가 누군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재경은 시선을 유나에게 돌렸다. 서 팀장, 내가 주도해. 유나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대한퓨처에너지그룹의 네트워크 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접속 기록이 떴다. 여기 이상한 접속이 있어요. 계약서 초안을 수정한 뒤 바로 외부 IP로 전송됐습니다. 접속 위치는 재단에서 가까운 카페입니다. 하나는 화면을 보며 한 가지를 떠올렸다. 어제 그 카페, 훈련 오기 전에 지나갔어요. 창가 쪽에 노트북 쓰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서 팀장님이랑 닮았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유나를 향했다. 유나는 잠시 굳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말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경의 표정은 굳어졌다. 우린 우연에 기대지 않아요. 유나, 지금 내 계정을 조사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각됐다. 유나는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제 가족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생이 귀가 중에 납치될 뻔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계약서 관련 자료를 빼내는 거였어요. 안 그러면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한지훈이 낮게 말했다. 그들이 누군지 압니까?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연락책은 류상우라는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어요. 이재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유나,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 가족은 재단이 보호하겠습니다. 대신 그들과의 연락과 요구사항을 모두 기록하고 보고하세요. 그날 저녁, 하나는 재단 옥상에서 강 건너의 불빛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옆에 와서 섰다. 오늘 본 건 일이 단순히 너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을 거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제가 빠지면 그 문구는 그대로 계약서에 들어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그건 싫어요.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마음 끝까지 지켜라. 다만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움직여야 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그 열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숨겨둔 문장을 찾아내고 그것이 던질 파장을 막아내고 싶은 강한 의지였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희연망 재단의 훈련실은 전날보다 더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여전히 팀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자리 옆에는 재단 보안요원 2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컴퓨터 화면과 유나를 번갈아 오갔다. 이재경은 오늘 훈련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실전모의 작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내부 협력자가 대한퓨처에너지그룹 안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오늘 여러분은 이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는 팀이 됩니다. 모든 자료는 실제와 유사하게 준비했습니다. 시간은 3시간입니다. 최동현이 팀을 2 그룹으로 나눴다. 하나와 유나는 보안 데이터 분석을, 동영과 김선희는 내부 인물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추적하기로 했다. 유나는 모니터를 켜며 조심스레 말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가족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같이 찾으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계약서 수정 로그와 전산망 접속 기록을 대조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가 눈을 크게 떴다. 여기 같은 아이디로 다른 위치에서 거의 동시에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이건 누군가가 계정을 복제해서 쓰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유나가 재빨리 코드를 입력하더니 화면을 확대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접속 위치. 대한퓨처 본사와
500m 떨어진 빌딩입니다. 그 건물은 싱가포르 투자단이 묵고 있는 호텔이에요. 하나가 말을 이었다. 이재경이 바로 지시를 내렸다. 보안팀, 호텔 CCTV 확보에 보안 요원들이 무전기를 잡고 움직였다. 그때 김선희와 최동현이 돌아왔다. 심리 분석 결과 내부 협력자는 재무팀 고위 간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몇 달간 업무 스트레스와 재정 압박이 동시에 있었다는 정보가 있어요. 이재경은 두 결과를 합쳤다. 호텔 근처에서 활동하며 재무팀에 접근 가능한 인물. 후보는 3명입니다. 하지만 이때 훈련실의 조명이 순간 깜빡였다. 유나가 놀란 듯 말했다. 이건 단순한 전원 문제 아니에요. 누군가 네트워크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침입하려는 시도예요. 하나는 모니터를 보며 코드를 빠르게 입력했다. IP 주소 역추적 중. 위치가 자꾸 바뀌어요. 하지만 잠깐 여기 고정된 노드가 하나 있어요. 강남구 쪽입니다. 유나는 손가락을 멈추지 않고 물었다. 거기 무슨 건물이 있죠? 교육 컨설팅 법인. 이름이 뉴제너레이션 프로젝트예요. 하나는 서류 파일에서 본 이름을 떠올렸다. 류상우가 운영한다는 그 법인이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재경이 낮게 말했다. 이건 더 이상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모두 즉시 백업 계획으로 전환하세요. 보안 요원들이 문을 잠그고 훈련실을 임시 지휘본부로 만들었다. 최동현은 전화기를 꺼내 다른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이걸 세상에 알리면 그들의 움직임을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막을 수 있어요. 유나는 계속해서 네트워크 방어 작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몇 분 후 모니터에 경고창이 떴다. 데이터 삭제 시도 감지. 하나는 즉시 USB를 꽂아 남은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완료까지 4분 남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침입 시도는 더 거세졌다. 파일 복사율이 80%에 도달했을 때 유나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누군가 암호키를 넘겨준 거예요. 그 순간 보안팀 한 명이 무전으로 보고했다. 호텔 CCTV에 재무팀 부장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새벽에 외부 USB를 전달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대상이 호텔 15층 싱가포르 측 임원과 접촉했습니다. 증거가 확보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사율이 99%에 이르렀을 때 전원이 순간적으로 꺼졌다. 비상등이 켜졌고 시스템이 재부팅되기 시작했다. 하나는 USB를 움켜쥐었다. 다행이에요. 거의 다 복사됐어요. 전원이 돌아온 후 이재경은 결론을 내렸다. 오늘로 내부 협력자의 신원은 확정됐습니다. 재무팀 부장 박도훈. 그리고 그를 움직인 건 류상우 쪽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곧 언론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직 더 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와 아버지는 재단 옥상에서 다시 강 건너 불빛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 본 건 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퍼즐 조각 중 하나다. 하지만 전체 퍼즐은 훨씬 크다. 하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퍼즐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마도 우리가 지키려는 미래일 거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하나는 손에 쥔 USB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것이 들어있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계약서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선택과 가치, 그리고 나라의 방향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학교에 가기 전 USB를 조심스럽게 책가방 안에 넣었다. 그것을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안전할지, 아니면 늘 가까이 두는 것이 나을지 잠시 고민했지만 전날 밤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이야. 하지만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 할 땐 직접 지킬 준비도 해야 한다. 학교 수업 시간 내내 하나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칠판에 적힌 수학 공식 대신 머릿속엔 계약서 각주와 전산망 로그, 그리고 류상우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점심시간, 친구 민지가 다가와 물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조금 복잡한 일에 휘말렸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방과 후, 재단에서 호출이 왔다. 오늘은 내부 협력자 박도훈의 행적을 분석하는 날이었다. 회의실 중앙 모니터에는 그의 일정표, 금융거래 기록, 출입 기록이 나열돼 있었다. 최동현이 설명을 시작했다. 박도훈은 지난 3개월 동안 총 7번, 류상우가 운영하는 뉴제너레이션 프로젝트 사무실 근처에서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회사 내부 자료 유출이 발생했죠. 이재경이 말을 이었다. 문제는 그를 직접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내부 보고서와 CCTV 영상뿐입니다. 더 확실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유나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다. 어젯밤 박도훈이 호텔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통화 내용 일부를 복원했는데 여기서 코드 47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과거 류상우가 해외 자금 이동 때 썼던 암호명이에요. 하나는 모니터 속 음성 파형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코드 47이 포함된 실제 문서를 찾으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유나가 동의했다. 그 문서는 박도훈의 사무실이나 그의 개인 장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재경은 보안팀과 함께 작전을 짰다. 이번 주 금요일 박도훈이 외근을 나간 사이 사무실에 접근합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내부 조사 권한을 확보했고 보안요원 2명이 동행합니다. 하나 양은 직접 현장에 나가지는 않지만 원격으로 자료 해석을 지원해줍니다. 하나는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밖에서라도 실시간으로 분석할게요.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귀가하던 길에 두 사람은 집 근처 골목에서 또다시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 번호판을 촬영하는 순간 차량은 천천히 후진해 골목을 벗어났다. 그들이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가 낮게 말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지켜보는 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뜻이기도 해. 아버지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목요일 저녁, 재단 훈련실에서 최종 리허설이 진행됐다. 하나는 원격 분석 프로그램을 점검하며 박도훈 사무실의 도면과 책상 배치도를 암기했다. 유나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일은 빠르게 움직여야 해. 그가 돌아오기 전에 최소 20분 안에 문서 위치를 찾아야 하니까. 금요일 아침, 작전이 시작됐다. 하나는 재단의 모니터 앞에 앉아 현장팀의 바디캠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았다. 영상 속에서 보안요원이 카드키로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지만 컴퓨터 옆 서랍에는 잠금 장치가 있었다. 유나가 현장에 지시했다. 비상키 사용하세요. 서랍이 열리자 여러 개의 USB와 외장하드가 나왔다. 하나는 그중 하나를 연결한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다. 여기 있어요. 47C 프로젝트라는 폴더. 파일을 열자 다국어로 된 계약서와 자금 이동 내역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중 한 파일의 각주에는 분명히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urrency conversion charges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가 처음 회의에서 발견한 바로 그 문장이었다. 이걸 확보하세요. 원본과 복사본 모두 이재경이 지시했다. 보안요원이 장치를 회수하는 순간 경고음이 울렸다. 누군가 사무실 출입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이었다. 그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옵니다. 3분 안에 철수하세요. 영상 속에서 보안요원들이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바로 박도훈이었다. 그는 짧게 눈을 가늘게 뜨며 현장팀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재단으로 돌아온 후 분석이 시작됐다. 계약서 속 코드 47 표기가 포함된 자금 흐름도는 싱가포르 계좌에서 시작해 홍콩,
두바이를 거쳐 한국의 한 교육재단 계좌로 들어오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진 명단에는 류상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제 연결고리가 완성됐습니다. 최동현이 말했다. 박도훈은 류상우의 지시를 받아 계약서 조항을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해외 자금을 세탁해 교육재단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은 국내 교육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이재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우린 이걸 막아야 합니다. 하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느꼈다. 처음 회의에서 발견한 작은 문구가 이렇게 거대한 그림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이 싸움에서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날 밤 하나는 USB를 침대 옆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토요일 오후 하나는 평소처럼 강남역 근처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인파가 많은 주말이었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을 거의 보지 않았다. 머릿속은 전날 재단에서 확보한 문서와 그 안에 적힌 복잡한 자금 흐름도로 가득 차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어깨에 무언가 강하게 부딪혔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자 곧 양옆에서 두 남자가 다가왔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쓴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감싸며 인도를 벗어나 골목 쪽으로 이끌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남자 중 한 명이 낮게 말했다. 조용히 따라와. 다치기 싫으면. 그 순간 재단에서 배운 대로 심호흡을 하고 주변을 살폈다. 5미터 앞에 분식집이 보였다. 하나는 갑자기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그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순간적으로 한 남자의 소나기가 느슨해진 틈을 타 그녀는 발뒤꿈치로 다른 남자의 발등을 강하게 밟았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가 움찔한 사이 하나는 몸을 빼내 분식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저, 도와주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절 따라와요. 주인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밖을 보자 남자 둘은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있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하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누군가가 절 잡아가려 했어요. 강남역 근처예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곧바로 날카로워졌다.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경찰 부르기 전에 내가 간다. 5분도 안 돼. 아버지와 재단 보안팀 차량이 분식집 앞에 도착했다. 보안요원 2명이 주변을 경계하며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딸을 확인한 뒤 그녀를 차에 태웠다. 괜찮냐?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은 거의 안 했지만 목소리에서 익숙한 이름을 들었어요. 류상우라고. 이재경에게 상황을 보고하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이제 우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입니다. 재단으로 돌아온 하나는 사건 직전의 기억을 최대한 복원하려 했었다. 남자들이 서 있던 위치, 손목을 잡던 압력, 골목의 CCTV 각도까지. 보안팀은 이를 토대로 강남구청과 협조해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 속에서 두 남자는 골목 끝에서 다른 남자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그 남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며 단 한 번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확대해봐. 최동현이 화면을 멈추고 얼굴을 분석했다. 결과는 곧 나왔다. 류상우의 최측근, 장철민. 해외에서 몇 년 동안 그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윤아가 덧붙였다. 장철민이 움직였다는 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들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직접적인 제거 시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재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제 공격을 방어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밤 재단 회의실에서 긴급 작전이 논의됐다. 목표는 류상우의 본거지이자 뉴제너레이션 프로젝트 본사. 그곳에 있는 서버와 문서를 확보하면 그가 지난 10년간 벌인 모든 조작과 자금 세탁의 전모를 드러낼 수 있었다. 하나는 이번 작전에서도 현장 대신 분석실에서 역할을 맡게 됐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쉬움보다 안도감이 더 컸다.
강남에서 느꼈던 손목의 압박감이 아직도 팔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작전은 새벽 3시에 시작됐다. 보안팀이 조용히 건물로 진입하고 동시에 하나는 모니터 앞에서 내부 네트워크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건물 보안 시스템은 의외로 단순했지만 문제는 서버실이 이중 잠금 장치로 보호되고 있었다. 잠금 해제 코드 찾았어요. 하나가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다. 코드 입력 후 30초 안에 서버와 연결해야 해요. 보안팀이 서버실에 진입하자 곧 수십 개의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떴다. 그 안에는 프로젝트 제너레이션이라는 폴더가 있었고 그 속엔 수백 개의 계약서와 재무 보고서가 있었다. 모두 복사하세요. 압축해서 전송 시작. 전송이 70%를 넘어섰을 때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다. 유나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누군가 외부에서 접속을 시도하고 있어요. 위치는 인천공항 근처입니다. 도망가려는 거군. 최동현이 이를 악물었다. 남은 전송이 완료되자 보안팀은 즉시 철수했다. 동시에 하나는 공항 출입 기록 시스템에 접속해 방금 출국 수속을 받고 있는 류상우라는 이름을 확인했다. 목적지는 두바이였다. 그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재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수사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료를 검찰과 인터폴에 넘기겠습니다. 하나는 화면 속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는 류상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막 진짜 결전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다. 차로 귀가하던 길,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 무섭지 않았냐? 무서웠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멈추고 싶진 않아요. 하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결심은 앞으로 더 거친 폭풍을 부를 것이 분명했지만 하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이제 뒤돌아볼 수 없었다. 새벽 5시 서울이 막 깨어나기 시작했을 무렵 희연망 재단의 회의실에는 아직 밤의 긴장감이 남아있었다. 류상우가 두바이로 출국한 지 불과 2시간. 복사해온 프로젝트 제너레이션 자료는 여전히 분석 중이었다. 수백 개의 파일과 수만 줄의 자금 흐름 데이터가 모니터에 빽빽하게 펼쳐졌다. 유나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이건 단순한 교육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해외 자본이 특정 교육재단을 거쳐 정치 로비 자금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장 장학금, 허위 연구 지원금이 사용됐어요. 최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특정 방향으로 왜곡됐던 거군요. 미래 세대를 통째로 재편하려는 계획이었어. 이재경은 팔짱을 끼고 화면을 지켜보다가 하나에게 말했다. 내가 처음 회의에서 발견한 그 조항, 바로 이 흐름을 가능하게 만든 열쇠였어. 그 문장 하나가 거대한 퍼즐의 시작이었지. 하나는 그 말을 듣고도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작은 발견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이 흐름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재단 보안팀장이 급히 들어왔다. 문제 발생입니다. 자료 유출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내부 IP에서 접근 중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유나가 재빨리 로그를 열어보았다. 접속자는 어제 작전에 투입됐던 보안팀 요원 중 한 명이에요. 이름은 정우석. 이재경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를 찾아내세요. 건물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흩어져 수색에 나섰고 몇 분 후 옥상 근처에서 정우석이 발견됐다. 그의 손에는 작은 외장하드가 들려 있었다. 제압된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넌 모른다. 이건 나라를 위한 일이야. 아버지 한지훈이 다가가 물었다. 누가 시켰지? 정우석은 피식 웃었다. 너희가 잡으려는 사람 말고 그 위에 있는 사람. 그 한마디가 모두를 멈추게 했다. 류상우보다 위라면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일부와 맞닿아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이재경은 하나와 아버지를 따로 불렀다. 이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류상우가 빠져나간 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위에 있는 세력은 훨씬 더 오래,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하나는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린 지금 가진 증거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식 수사기관으로, 다른 하나는 해외 언론 네트워크로. 둘 다 동시에 움직이면 최소한 그들의 움직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 날, 하나는 최동영과 함께 국제탐사보도 기자단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화면에는 각국의 기자들이 연결돼 있었다. 하나는 그들에게 계약서의 각주와 자금 흐름도를 설명했고, 통역이 끝나자 한 기자가 말했다. 이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폭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너는 아직 어린 나이니 실명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하나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생각에 잠겼다. 아저씨, 제가 계속 익명으로만 남으면 사람들이 이걸 믿어줄까요? 최동현이 대답했다. 진실은 증거로 설득하는 거다. 얼굴이 아니라. 그러나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종합 뉴스 채널이 11세 소녀, 국제계약서의 비밀을 밝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 화면에는 학교에서 찍힌 하나의 사진이 흐릿하게 처리됐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가 리모컨을 꺼버리며 말했다. 이건 내부에서 흘린 거야. 우리를 미끼로 쓰려는 거지. 그날 밤, 집 주변에 낯선 차량이 두 대나 서 있었다. 한 대는 골목 초입, 다른 한 대는 건물 맞은편이었다. 보안팀이 도착해 차량을 확인했지만 두 대 모두 렌터카였고 대여자는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는 창문 너머 그 차량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물러서면 안 돼. 끝까지 간다. 다음 날 새벽, 재단 서버에 국제기자단이 보낸 메일이 도착했다. Chemogun, Emergency, Duplicate Network. 메일 내용은 간단했다. 너희가 가진 자료와 동일한 파일이 이미 다른 나라의 서버에 올라가 있다. 누군가 동시에 퍼뜨리고 있다. 유나가 분석한 결과 그 서버는 동유럽의 한 국가에 있었고 관리 주체는 불분명했다. 하지만 접속 기록 중 하나에서 리우네트이라는 아이디가 발견됐다. 류상우의 조직이 맞았다. 이재경은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우리가 공개하기 전에 스스로 자료를 변형해 퍼뜨릴 겁니다.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모든 걸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나는 주먹을 꼭 쥐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진짜를 공개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단계는 가장 위험했다. 진실을 세상에 내놓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회의실을 나서며 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했다. 마지막일 수도 있어. 후회하지 않겠니? 하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후회는 나중에 해도 돼요. 하지만 지금 멈추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시작됐다. 일요일 밤, 희연망 재단의 지하 통신실은 숨죽인 전쟁터 같았다. 모니터 수십 대에서 데이터 전송바가 동시에 움직였고 사람들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쉼없이 뛰어다녔다. 목표는 단 하나, 변형되기 전 원본 자료를 전 세계 주요 언론과 국제수사기관에 동시 공개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프로젝트 제너레이션 파일의 각주 부분이 확대돼 있었고 그 문구가 화면 중앙에서 반짝였다. Including Bunot Limited to Currency Conversion Charge 이문장이 오늘 밤.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로될 핵심이었다. 이재경이 마이크로 지시했다. 모든 채널 동기화, 타임스탬프 확인. 전송까지 5분 남았습니다. 그 순간 유나가 경고음을 들으며 말했다. 외부 침입 시도 감지. IP가 3개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는 두바이, 하나는 홍콩, 그리고 서울시청 인근입니다. 최동현이 욕설을 삼키며 말했다. 서울시청. 그건 내부 정치 세력이라는 뜻이잖아. 이재경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차단 포인트 3개 모두 분리 대응. 유나, 내가 두바이, 김선희가 홍콩, 하나는 서울 포인트를 맡아. 하나는 숨을 고르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서울에서 들어오는 침입 신호는 일반적인 해킹 경로와 달랐다. 정부기관 네트워크를 경유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인가 노드가 있었다. 찾았어요. 비인가 노드 위치. 을지로 인근입니다.
그거 끊어. 이재경의 목소리가 짧고 날카로웠다. 하나는 차단 코드를 입력했다. 동시에 그녀의 화면이 잠시 깜박이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다. 침입 차단 완료. 전송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60초. 그러나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다. 재단 건물 내부에서 비상 경보가 울린 것이다. 보안팀 무전이 터졌다. 지하 주차장의 침입자. 최소 3명. 무장 가능성 있음. 이재경이 즉시 결단을 내렸다. 전송은 계속. 2층에서 비상 봉쇄 시작. 하나, 너는 여기서 나가지 마. 그러나 30초 후 통신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남자 2명이 들어왔다. 하나는 반사적으로 의자 밑으로 몸을 굽혔고 보안요원 1명이 침입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유나는 컴퓨터 앞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번개처럼 움직였다. 전속률 90%. 95%. 총성이 한 번 울리고 보안요원이 쓰러졌다. 하나는 숨을 죽이며 바닥을 기어 유나 쪽으로 다가갔다. 전속률 99%에서 복면 남자가 유나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하나가 옆에 있던 소화기를 잡아 그의 팔을 가격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유나는 마침내 말했다. 전송 완료. 모니터에 트랜즈미션 석세스펠 문구가 뜨자 복면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후퇴했다. 몇 초 뒤 그와 다른 침입자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다. 숨소리가 거칠게 울리는 가운데 이재경이 무전을 받았다. 모든 자료, 전 세계 37개 언론사와 12개 국제기관에 전달 완료. 동시에 5개 나라에서 수사 개시. 최동현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이제 그들이 어떤 거짓을 퍼뜨리든 소용없을 거야. 진짜가 이미 세상에 나갔으니까. 하지만 하나는 승리의 기쁨보다 앞으로 닥칠 반격을 직감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다. 그래도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세상이 함께 보게 됐으니까. 다음 날 전 세계 뉴스 채널과 온라인 플랫폼은 프로젝트 제너레이션 자료를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각국의 언론은 계약서의 의도적 조작, 거대한 자금 세탁 구조, 그리고 교육 정책을 조종하려 한 시도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류상우의 이름과 사진도 공개됐다. 서울 거리에서도 반응은 뜨거웠다. 일부는 분노했고 일부는 충격에 빠졌다. 온라인에서는 하나를 작은 통역가에서 진실의 증인으로라 부르며 칭송하는 글이 쏟아졌다. 그러나 동시에 익명의 계정들이 그녀를 음해하는 글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재단 회의실에서 뉴스를 보던 하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나도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네요. 이재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실은 드러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 지키는 싸움이 더 길고 힘들다.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내 싸움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날 저녁, 하나는 재단 옥상에 올랐다.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멀리 저 하늘 너머를 향했다. 어쩌면 류상우도 그보다 위에 있다는 누군가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하나는 두렵지 않았다. 왜 싸우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리고 서울의 밤바람이 그 결심을 실어 멀리 퍼뜨렸다.